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 진행의 최은정입니다. 4월 실손 의료비 개정을 앞두고 많은 분들께서 보장이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궁금증을 저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준비를 해봤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도 변경되는 실손보험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드리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 라이프 플랜의 시간도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방송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앞서서 참여 방법 소개 도와드립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보험도 점검을 좀 받아야겠다 이렇게 생각 드시면 저희에게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는데요. 서울 지역번호 02 누르시고 3153-2666번 통해서 연락 주시거나 013-3366-0110번 문자 이용하실 수 있는데요. 방송 중에 상담 못 받아도 방송 끝나고 전문가와 1:1 상담 도와드립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예,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께 알찬 정보는 물론이고 궁금함과 답답함까지 한 방에 해결해드릴 두 분의 전문가 소개합니다. 예, 오늘 보험플랜 119를 함께 열어주실 두 분의 전문가 나와 계신데요. 오늘은 배명남 전문가, 맹충호 전문가 이렇게 두 분과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두 분의 훌륭한 전문가와 함께 시작을 해볼 거고요. 오늘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궁금증 보내주셨죠?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청자는 전화 연결이 돼 있거든요.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저희가 어떤 점을 좀 봐드릴까요? 저희 조카가 예. 한 29세 정도 됐어요. 네, 20대시라고요? 됐는데 예. 옛날에 그 계단에서 넘어져가지고 예. 이제 뇌에 조금 장애가 있어요. 아, 예. 우측 하의 다리 이제 삼각 장애 정도 있었는데 예. 이제 그 보험을 못 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 이제 여기저기서 전화를 오다 보니까 보험을 가입이 된다고 그래서 그냥 수서없이 막 몇 개를 들었어요. 아, 조카분이 직접 드신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조카가 부모가 안 계시니까 내가 예. 이제 보호를 같이 하고 살고 있는데 아, 예. 그래서 이거를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보험료는 많이 들어가고 또 15년 갱신이더라고 다요. 10년 갱신, 15년 갱신 그렇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잘 들어있는지 어쩌는지 그게 궁금했어요. 아, 예. 저희가 사전에 제작진을 통해서 이제 통화를 좀 나눠봤는데 조카분께서 직장 생활도 잘 하고 계시다고요. 예. 직장도 잘하고 예. 좀 그 실비는 직장에서 단체로 들어갔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실비 빼고 보장받을 수 있는 거 이거를 이렇게 가져가야 되나 더 좋은 게 있으면 이거를 좀 어떻게 경쟁을 해야 되나 그게 좀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거동이 좀 불편할 뿐이지 생활에 지장은 거의 없으신 거죠?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잠시 뒤에 맹충호 전문가 연결을 해드릴 텐데요.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20대 조카분 보험 문의를 하신 겁니다. 조카에게 장애가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고요. 기존의 보험들이 모두 15년 갱신형이어서 이거 잘 가져가도 되는 건지 궁금하다 하셨고 어떤 보장을 추가하면 좋겠습니까 하셨는데 보험이 중구난방으로 너무 많이 가입이 돼 있다라는 말씀도 주셨거든요.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맹충호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제 조카분 거 저희가 이제 사전에 좀 내용들을 살펴봤어요. 네, 근데 그 보험이 상당히 많은데 2015년도부터 계속 좀 준비를 하셨는데 그 내용에 대한 형태를 보니까 좀 전화로 가입을 한 형태가 아닌가 싶은데 맞나요? 전화로 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보니까 이제 신한생명에서 이제 주로 많이 지금 하셨어요, 준비를. 근데 이제 보험료가 보면은 뭐 2만 원, 2만 5천 원, 뭐 4만 4천 원 막 이렇게 저렴하다 보니까 아마 이제 이런 경우를 저희가 보면은 조카분이 그 본인이 이제 장애를 있으니까 보험을 가입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가 가입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제 막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랬어요. 예, 이런 형태가 대부분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내용들을 그냥 간단하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네. 대체로 제가 쭉 보니까 뭐 생활비 주는 암보험, 뭐 실버보험, 뭐 건강보험, 또 참 좋은 암보험 이런 것들이 보면은 네. 대체로 전부 다 암보험에 집중돼 있어요. 아, 예, 예. 예, 근데 그 뭐 장애가 있으시다고 하는데 혈관 네. 쪽 장애 같은 경우에는 암보험을 새로 준비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다 아, 보니까 예,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 신한생명에서 권유하신 분도 네. 가입이 가능한 그런 암보험 위주로만 계속 그 권유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봐도 진단 자금이 한 1억 5천 가까이 되고요. 아, 그래요? 고혈관 같은 경우는 2억이 훨씬 더 넘어가요. 아. 그리고 암으로 사망하는 경우도 2억이 넘어가요. 아. 그러니까 지금 내는 보험료가 적지 않은데 이 보험료가 전부 다 어디에 있냐면 암에만 집중돼 있다라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그런데 한 가지 조금 걱정스러운 거는 네. 지금 시청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대부분이 갱신이에요. 아, 그래요. 갱신이다. 10년 갱신이거나 15년 갱신이다 보니까 네. 뭐 보장받는 게 80세 끝나는 것도 있고 90세도 있고 100세도 있지만은 네. 돈을 지금 20대부터 80세, 90세, 100세까지 돈을 계속 내야 되는데 네. 장애가 있다면 좀 그 부분이 걱정스러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우리가 좀 성취 못하니까. 그러니까 건강하신 분들도 그때까지 돈을 계속 내라 그러면 걱정스러운데 그러죠. 예, 몸이 조금 불편하신 분이 아무리 직장생활 지금 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차후에 가서 그 돈을 계속 낸다라는 것은 조금 더 위험스럽지 않나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래요. 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네. 제 생각에 이런 갱신들을 네. 손해보험사에 네. 아니면 생명보험사에 네. 방문 진단이라는 것을 문의를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아, 방문 진단? 예, 네. 심사인데, 심사라고 해서 우리가 하는 것을, 쉽게 아는 거는 우리가 고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뭐 고지하고 나서 뭐 승낙이 되는 그런 것들도 있지만은 장애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서류가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장애 진단받았던 서류라든가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첨부를 하면 네네. 간호사가 방문을 해서 현재 상태를 다시 진단을 합니다. 네. 그리고 현재 새롭게 보험을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 수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어렸을 때 상해로 뇌병변 장애나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는 네. 아직까지는 비갱신으로도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상해 쪽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상해로 다쳤기 때문에. 예, 예. 그러나 질병하고는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질병 의료비도 준비를 오히려 할 수 있고요. 아. 그리고 암이나 뇌졸중, 급선심근경색이나 그리고 이제 수술비나 이런 것들도 네. 비갱신으로 오히려 준비할 수 있으니까 아, 비갱신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것을 심사를 통해서 지금 다시 한번 알아보시는 것이 아. 조금 더 좋지 않는가 싶고, 예, 예. 왜냐면 이 갱신 같은 경우 지금 금액만 대략적으로 제가 이렇게 방송 시작하기 전에 계산해 봤더니요. 예. 1억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총 내는 돈이. 예, 이게 갱신이다 보니까 갱신돼서 올라가는 보험료 적용하지 않고요. 예, 예. 지금 내는 돈만 계산을 했는데 1억 가까이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예, 굉장히, 그러니까 지금 내는 돈은 뭐 2만원, 3만원, 4만원 이렇게 내다 보니까 이거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게 갱신이고 이게 모으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수치상으로는 굉장히 높은 수치예요.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런 부분을 꼼꼼하게 좀 따져보실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네네네. 현재는 예전에는 질병이 있다 그러면은 보험 가입을 안 시켜줬어요, 보험회사들이. 예, 예, 그렇더라고요. 예, 그랬는데 요즘에는요, 어느 정도 그런 뭐 만성질환이라든가 아니면 상해로 인한 그런 장애가 있다든가 이런 질환들이 있는 것을 인정을 해줍니다, 보험회사들이. 아, 예,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은, 문의를 하셔갖고, 네네. 좀 위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보험들로 준비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 그런 또 종신보험이나 이런 것들 중에서 일부를
제가 보기에는 연금도 지금 미리 준비를 좀 잘 해놓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직장 다니는 동안에 네. 본인이 뭔가를 좀 해야 됐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제가 네, 이 네, 보험의 형태를 보니까. 네. 그러면 연금이라든가 그리고 연금의 추가 납입 같은 걸 통해서 약간 유동성 자금도 좀 만들 필요가 있고요. 아, 예. 예, 그래서 그 조카분한테 꼭 연금에다 네. 추가 납입을 하라고 좀 권유를 해주세요. 아, 예, 예, 그래서 추가 납입을 하면 네. 추가 납입한 건 전액 다 인출해서 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유동성 자금을 갖고 있는 게 좀 필요해요. 그리고 긴급 네. 자금도 필요하고 특히 네. 더 그러니까 추가 납입을 꼭 해서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네. 유동성 자금을 위해서 꼭 추가 납입 해주기를 네. 제가 권유드리고 싶어요. 아, 예. 네.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은, 네. 제가 이제 우리 조카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내가 이제 지금 맹충호님이라고 하셨나요? 아, 네네. 네, 그래 전화를 드려도 괜찮죠? 시청자님, 궁금한 거 그래도 있으시면 저희 회사로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가 전문가 회사로, 연결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아, 네, 알겠어요. 예,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게 예. 굉장히 좋은 상담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제가 조카하고 이제 상담을 해봐가지고 다시 전화를 드릴게요. 예. 딸처럼 조카분도 이렇게 돌봐주시니까 아마 아, 네, 나중에는요, 정말 네. 효도하실 것 같아요, 조카님께서. 네네네네. 예, 고맙습니다. 연락 주셔서.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봤고요. 이제 강의 듣는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라이프 플래너에는 배명남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다음 달에 실손보험이 전면적으로 개편된다라는 말씀 저희가 누누이 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어제에 이어서 어떤 보장들이 달라지고 또 언제 가입하는 게 유리한지에 대한 정보들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대한민국 인구 중 3,200만 명이 실손의료비에 가입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3명 중에 2명꼴로 실손의료비를 준비를 하셨는데요. 그만큼 과잉 진료와 과다한 의료 쇼핑으로 인해서 보험료가 1년마다 갱신이 이 보험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17년 4월부터는 25% 정도 저렴한 보험, 실손보험을 준비를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갖고 있는 보험이 언제 가입이 되어져 있고 또 장점과 단점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또 2017년 4월부터 변경되는 실손의료보험은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연도가 2003년 10월, 2009년 10월, 2013년 4월, 2015년 9월부터 쭉 이제 실손 의료비를 준비하신 분들은 제가 이제 뒷장에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릴 건데요. 2003년 10월 이전에 잠깐 이제 그 보험에 대해서 보험 준비하신 분들을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2003년 10월 이전에 준비하셨던 분들 실손 보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제 주위에도 별로 없기는 해요. 그때 그 보험의 단점이 어떤 거였냐면 내 본인 부담금이 하나도 없이 100% 보장을 받을 수 있었으며 실손 의료비가 중복 보장이 되었던 보험이 그 당시 보험이었고요. 자동차 사고나 산재 사고까지 보장을 다 받을 수 있었던 보험이 그 보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보험을 갖고 계신다고 하시면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2003년 10월에서 2009년 9월에 실손 보험을 준비하신 분들은 이때는 일반 상해 의료비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 상해 의료비. 이 일반 상해 의료비가 얼마나 큰 장점이 있냐면요. 1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준비하실 수 있었던 보험인데요. 그때는 이 보장이 입원 의료비하고 통원이 별도로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이때 이 준비하셨던 이 상품을 갖고 계신다면 보험을 준비하셨다면 예를 들어서 산에 가다가 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MRI도 찍고 통원도 하고 입원도 하고 이런 것들이 별도로 구분 없이 내가 낸 병원비를 100% 다 보장을 받을 수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때는 넘어져서 발이 삐끗했는데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거나 한의원에서 병원비가 5,000원이 들었다면 영수증만 제출했어도 5,000원이 다 보장을 받을 수 있었던 그 담보가 이제 일반 상해 의료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본인 부담금이 전혀 없었습니다. 100% 다 나왔던 거고요. 또 통원과 약값이 별도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고
가입 금액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이렇게 가입이 되어 있었는데요. 병원비 통원에서 예를 들어서 2만 원이 나왔고 약값이 5천 원이 나왔다고 하면 본인 부담금 5천 원만 빼고 2만 원은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었던 보험이 이때 2003년 10월부터 준비하셨던 이 실손의료보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준비하셨을 때 3년 갱신이나 5년 갱신으로 준비하셨던 분들은 3년 후에 이제 보험료가 오르고 5년 갱신으로 준비하셨던 분들은 5년 후에 보험료가 오른다는 얘기인데 내가 가입 의사를 밝히지 않아도 100세까지 자동적으로 계속 갱신이 되는 보험이 이 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 10월에 이때가 이제 표준화 정책이 시행이 돼서 실손 의료비를 준비한 보험이었고요. 이때 이제 입원 의료비가 5천만 원, 통원이 25만 원, 약값이 5만 원으로 이렇게 지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 부담금이 10%, 이때 이제 10%가 본인 부담금, 입원에서 10%, 100만 원이 나왔다고 하면 10% 10만 원 빼고, 그리고 90만 원 이제 돌려받는다는 얘기였고요. 이때가 약값도 8천 원이 본인 부담금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통원은 의원이 1만 원이 본인 부담금, 병원이 15,000원, 종합병원이 2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통원에서 25만 원 한도인데 내가 통원 치료를 해서 8만 원이 병원비가 나왔다고 하면 종합병원이라고 예를 들면 2만 원을 빼고 6만 원을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이때도 3년 갱신으로 준비하실 수 있는 실손 의료비였고 전과 같이 100세 만기, 내가 가입 의사가 없어도 100세까지 자동적으로 계속 갱신이 되는 보험이 이때 준비한 보험이었습니다. 그리고 13년 4월, 이때 이제 선택형과 표준형이라는 실손 보험이 나왔는데요. 선택형은 10% 본인 부담이었고 표준형이 20% 본인 부담금이었는데 대체로 보면 10% 표준형이 20%를 해서 보험료가 좀 저렴하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선택형으로 보험을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똑같이 통원도 25만 원, 약값 5만 원에 전과 다 비슷한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실 부분이 1년마다 갱신이 되는 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15년마다 여기 재가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재가입이라고 하는 거는 인수 조건을 이 사람들이 다시 보험회사에서 다시 점검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2013년에 이 보험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15년 후면 2028년이 되는데요. 2028년에까지 내가 보험금을 많이 수령을 했거나 암으로 진단을 받았거나 이러시는 분들은 인수 조건에서 어긋나서 보험을 재가입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 이때 28년이면 입원 의료비가 5천만 원에서 물가 상승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1억으로 바뀌었고 통원이 25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하면 건강하셨던 분들은 2028년의 보험에 해당하는 1억 원과 100만 원짜리의 보험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지만 병원을 많이 다녔거나 진단을 받으셨던 분들은 2028년이 되었어도 2013년에 준비하셨던 이 5천만 원과 25만 원 이걸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손보사에서는 통지의 의무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 재가입이라고 얘기한 게 본인이 재가입 의사를 꼭 밝혀야지만 보험회사에서 계속 이 실손보험을 유지를 해주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가 2013년 이후에 이제 보험을 가입하셨던 분이 주소가 바뀌었거나 핸드폰 번호가 변경이 되었거나 직업이 바뀌었다고 하면 통제 의무로 보험회사에 반드시 통지를 해 주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당신 이거 보험 재가입하시겠습니까? 라고 계속 질문을 하는데도 답이 없으면 재가입이 불가합니다. 통제 의무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2013년, 15년 갔고요. 16년까지 15년마다 재가입은 이게 변동이 없이 다 갔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증권이 몇 년도 몇 월에 준비한 보험인지는 꼭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4월부터 변경되는 실손보험이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기본형과 특약이라고 있는데요. 기본형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입원비와 통원비가 그 병원비만 그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는 게 기본형이라고 할 수 있고요. 특약이라고 하는 거는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MRI 이런 것들을 특약으로 딱딱 넣어가지고 준비할 수 있는 건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2014년 4월, 그러니까 이달까지 실손보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병원을 갔습니다. 병원에서 통원 치료도 하고 MRI도 찍고 뭐 도수 치료도 받았다고 하면 이거는 지금은 하나로 다 묶여져서 보험금을 다 이렇게 그냥 한꺼번에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4월부터 변경되는 실손보험에 가입을 하셨다고 하면 도수 치료를 특약으로 준비하지 않으신 분들은 도수 치료를 받았다고 해도 보험회사에서 지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통원비만 딱 지급을 해드리고 도수 치료는 내가 특약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비급여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20%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4월부터 변경되는 것들은 이걸 특약으로 넣는다고 해도 본인 부담금이 30%로 늘어나고요. 그리고 현재 실손 의료비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금액이나 이렇게 도수 치료나 비급여 주사, MRI 이렇게 금액이나 횟수가 제한이 없었습니다. 근데 4월부터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어떤 것들이 제한이 있냐면 도수 치료는 1년에 350만 원과 횟수로 50회까지 제한이 되어져 있고요. 비급여 주사, 비타민 주사 이런 걸 맞는다고 하면 250만 원이 제한되어 있고 이것도 50회. 그 다음에 MRI는 300만 원까지 제한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달까지 준비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상관하지 않고 계속 병원을 다닌다고 해도 제한이 없었지만 이제 4월부터 변경되는 실손보험에 준비를 하신다면 이게 내가 도수 치료를 50번이 넘었다고 이렇게 다 체크를 하고 가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0번이 넘어서 도수치료를 받았다고 하면 그게 이제 요즘에 도수치료도 많이 비싸지 않습니까? 15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가셨다. 그러면 그게 다 본인 부담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 MRI 이런 것들이 4월부터 가입하는 것들은 금액도 제한이 있고 횟수도 제한이 있다. 이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형만 가입을 하시면 현재 준비하시는 것보다 25% 정도 저렴하게 준비를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젊으신 분들은 건강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굳이 이거 필요 없다 싶으시면 기본형으로만 준비하셔도 저렴하게 실손 의료비를 준비하실 수가 있는데 연세가 드신 분들이 4월부터 준비를 하시게 된다면 이걸 다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랑 가입하는 현재 준비하는 보험이랑 그닥 보험료는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횟수나 기간이나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제한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2017년 이제 4월에 변경되는 이제 실손보험은 또 어떤 장점이 있냐면 실손 의료비를 준비를 했지만 보험료만 계속 나가고 있고 내가 병원 한 번도 안 갔어요. 그러면 내는 보험료가 되게 아깝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입 후 2년 후에 병원을 한 번도 안 다녀셨던 분, 보험금을 타지 않으셨던 분들은 10%씩 보험료가 다운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잘 아셔서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준비한 보험이 몇 년도에 가입이 되어져 있고 장점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단점은 또 무엇이 있고 어떤 걸 보완해야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겠고요. 2017년 4월에 실손보험을 준비하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본형과 특약 이런 치료들이 비급여 주사나 MRI 이런 특약들이 횟수나 금액이 다 제한되어 있으니까 이것도 반드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손 의료비의 확인사항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금 나는 실손 의료비하고 잘 준비하고 있는데 이 금액이나 보장 기간을 왜 써놨냐면 예전에는 1,000만 원의 질병 의료비, 10만 원의 통원 의료비 이렇게 준비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준비가 가능하시고요. 또 보장 기간이 증권을 보시면 70세 만기로 끝나시는 분들, 80세 만기로 끝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보장 기간이라고 넣었는데 요즘에는 장수 시대다 보니까 100세까지 저희 이제 할머니도 94세에 돌아가시긴 했는데 진짜 장수 시대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장 기간이 짧은데 70세가 만기인데 70세 이후에 병원에 가신다고 하면 여태까지 보험 내시고 한 푼도 이제 보장을 못 받는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금액, 보장 기간이 짧은 사람들, 준비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추가적으로 실손 의료비를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실손 의료비 나이별로 한번 보험료 현황을 살펴봤는데요. 남자 20대는 11,600원입니다. 여자 12,550원. 또 남자 30대 15,000원. 여자 17,000원이고요. 50대가 이제 29,000원이고요. 이게 단독 실손이라고 해서 이렇게 준비가 가능하시니까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여자분들은 이제 50대 이후부터 병원을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보험료가 좀 실손 의료비만 해도 41,000원으로 올라갔네요. 그리고 실손과 수술비를 제가 이 플랜을 따로 준비한 게 뭐냐면 요즘에는 의료기술이 많이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제 치료 기술이 나왔는데 그런 것도 이제 비급여로 빠지기 때문에 본인 부담금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실손 의료비를 별도로 준비를 하시고 거기다 수술비를 따로 추가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비급여로 인해서 보장을 받으셔도 또 없던 것들이 상해 수술비나 뭐 34대 질병 수술비 이런 것들로 실손 의료비 별도, 수술비 별도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치료 기술이 많이 발달이 돼서 넘어져가지고 크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는다고 하시면 실손 의료비로 받고 수술비로 받고 그래서 최대한 보험료는 많이 내시고 또 보장은 하나도 못 받으시고 이런 것보다 이렇게 별도로 따로따로 준비를 하셔가지고 보장을 많이 받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보험료를 산출을 받은 게 20년나 100세 만기로 해서 20대 남자가 47,000원으로 준비를 할 수가 있고요. 여자가 37,000원, 40대는 61,000원, 그리고 여자가 52,000원. 60대까지 가능한데 이제 60대부터는 보험료가 많이 오르겠죠. 89,000원에서 79,000원까지 준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2017년 4월부터 변경되는 실손 의료비는 그 기본형과 특약이라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제 금액이나 횟수 제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준비하셨던 분들은 내 보험이 어떻게 되어져 있고 장점이 뭔지 단점이 뭔지 체크하시고요. 새로 준비하실 분들은 2017년 4월부터는 실손보험이 이렇게 변경이 되는구나 하고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뭘 그걸 해지를 하거나 변경을 하거나 정리를 하시거나 이렇게 본인이 이제 판단이 서질 않으신 분들은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면 돈이 되고 모르면 손해인 보험 정보 오늘 라이프 플랜에는 배명남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올해 4월부터 확 바뀌는 실손 보험 어떻게 달라지고 또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강의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도 저희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 상담해 드리는 시간 이어갑니다. 예, 저희 보험플랜 119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보험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인 보험플랜 119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고민 상담, 보험 상담해 드리는 시간 이어갈 텐데요. 문자로 들어와 있는 상담 내역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나하나 77님께서 보내주신 내용이고요. 배명남 전문가와 함께 풀어볼 거거든요. 내용 함께 살펴보시죠.
예, 저는 50대 여성입니다. 암보험과 상해보험에 가입을 하고 싶은데 가입 시 어떤 보장이 꼭 들어가면 좋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세요, 전문가님. 네. 예. 암보험하고 상해보험은 보장해주는 성격이 틀립니다. 그래서 암보험 따로, 상해보험 따로를 준비하시는 게 맞고요. 그리고 이제 그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손보호사에서 좀 저렴하게 보험을 준비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보험회사에 알아보셔서 암보험을 먼저 가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상해보험은 손보호사와 상의를 하셔서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자 하나 또 볼까요? 이번에 휴대전화 뒷번호 4728님께서 문의 주셨거든요. 내용 보겠습니다. 저는 현재 운전자 보험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비 보험이 없는데 제 운전자 보험에 이 실비를 추가할 수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맹충 전문가님. 네. 예. 현재 운전자 보험에 실비를 추가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보험이 처음에 이제 가입했던 그런 형태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요. 뭐 빼는 거는 조금 가능하지만 추가하는 거는 가능한 부분도 있고 불가능한 부분도 있는데 일단 실손 의료비는 안 돼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이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운전자 보험에 실손 넣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들으신 것 같은데 운전자 보험과 실손 보험을 같이 새롭게 준비하시는 거는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뭐 현재 있는 운전자 보험을 정리하시고 새로 운전자 보험 속에서 실손 의료비를 같이 준비하셔도 되고 오늘 이제 플랜 A에서 본 것처럼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준비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운전자 보험인데 운전자 보험에 실손 의료비를 준비해도 되고요. 아니면 뭐 20년 납 20년 만기라고 하는 이제 정기적 그 보험에다가 실손 의료비를 준비해도 되고 우리가 가장 많이 알고 있는 통합보험에 실손 의료비를 준비해도 되고 아니면은 플랜 A에서 설명한 것처럼 수술비 같은 거에다가 실손 의료비를 준비해도 돼요. 그러니까 실손 의료비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여러 가지 항목들 중에서 같이 첨부해서 특약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준비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문자 주신 분은 운전이 굉장히 중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자 보험과 실손 보험을 새롭게 준비하시면 아마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시청자가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좀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래 기다리셨는데요. 저희가 어떤 고민을 좀 풀어드릴까요? 예. 예. 제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을 유지해야 될지, 그러면 제가 더 보강을 해야 될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 삼성생명은 무배당 안보험가요? 예. 삼성생명 퍼펙트 통합보험하고요. 예. 삼성생명 무배당 종신은 완납됐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시청자님 지금 나이대가 어떻게 되세요? 51입니다. 51요. 네. 보험 리모델링 받고 싶다라는 말씀이신데 혹시 지금 어디 편찮으신 데 있으세요? 네. 어디 아프신 데 있으세요? 없습니다. 아픈 데는 없으시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배명남 전문가님 잠시 뒤에 연결해 드릴 테니까 전화 끊지 마시고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50대 초반의 여성분께서 전화 연결이 되셨습니다. 가입한 보험이 지금 3개라고 말씀을 주신 거죠? 계속 유지할지 고민이신 것 같은데요. 어떤 보장이 꼭 필요할지 또 보험 만기가 짧아서 걱정입니다. 라는 질문도 사전에 저에게 주셨습니다. 리모델링을 좀 도와드릴게요. 배명남 전문가님.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먼저 이제 보내주신 증권을 보고 저희가 이제 분석을 해봤는데요. 네. 처음에 삼성생명 종신은 2001년에 가입을 하셔서 이미 완납을 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유지를 하고 계신다면 완납을 하셨기 때문에 유지는 하셔야 되는데 만기가 보장 기간이 70세로 짧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보험을 추가를 하셔야 되는 건 맞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삼성생명 암보험이 42,290원이 이제 2013년에 15년 갱신짜리로 100세 만기로 가지고 계시긴 하나, 이게 이제 15년마다 갱신이 되는 보험이고요. 문제는 이제 고해감 5천만 원에 암 사망 3천, 그 다음에 이제 자궁암과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1,000만 원씩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15년 갱신이고, 그 다음에 42,290원이 들어가는 게, 암보험이 좀 많이 이제
보험료가 인상이 되다 보니까 어차피 준비하실 거면 이쪽은 좀 정리를 하시는 부분이 어떨까 싶어요. 그리고 삼성생명 퍼펙트 통합보험을 보니까 여기에 이제 실손이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3년 갱신으로 실손보험이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보험들도 다 3년 갱신형으로 가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실손보험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고 나머지 이제 필요 없는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지금 보험료가 이것만 이제 10만 4,600원이라는 보험료를 내고 계시는데 3년마다 이제 보험료가 계속 오르고 또 문제는 만기도 보장기간이 80세로 되어져 있어요. 증권 좀 보셨죠? 네. 네네. 그래서 손보사로 해서 실손보험은 삼성 걸 그대로 유지하시고 손보사로 해서 여성 이제 부인과 질환과 보장기간이 짧아진 이제 암, 그 다음에 뇌, 심근경색, 수술비, 입원 일당까지 통합적으로 준비를 하신다고 하시면 월 보험료가 한 87,000원 정도로 준비를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시청자님. 네. 예. 그래서 손해보험사 통합보험으로 월 보험 87,000원으로 해서 실손은 삼성에 유지하시고 나머지 중요한 부인과 질환이나 수술비, 입원 일당, 암, 뇌, 심장 쪽으로 이렇게 준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렇게 할게요. 시청자님. 네. 예,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좀 상담을 도와드려 봤고요. 네. 고민해보시고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시청자 전화 연결해봤고요. 오늘 문자 참여도가 굉장히 높은데 보험과 관련된 어떤 질문도 저에게 주실 수 있거든요. 문자로 들어와 있는 상담 내역을 좀 보겠습니다. 예, 휴대전화 뒷번호 1053님께서 보내셨는데요.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실비보험을 가입할 때 20년 납, 3년 갱신, 100세 보장형 이렇게 써 있으면 20년만 납부하면 100세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맹충호 전문가께서 답변을 하실 텐데 아니죠? 네. 맹충호 전문가님. 네, 정답입니다. 예. 아닙니다. 오늘 방송을 잘 보시고 지금 문자 주신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오늘 처음에 이제 플랜 A에서도 실손 의료비 이제 갱신형 또 얘기했었고 지금 시청자 상담도 계속 갱신형을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이제 본인이 지금 갖고 있는 보험 갖고도 지금 그게 궁금했었던 것 같은데 20년 납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 이제 증권을 한번 보시면 증권 속에서 보면은 뭐 주계약이니 특약이니 이런 문구들이 있고요. 그 옆에 보면은 납입 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20년 납이라고 딱 적혀 있으면요. 20년만 내는 거 맞습니다. 그리고 3년 갱신이라고 또 옆에 적혀 있는 거 있어요. 그러면은 20년 이후에도 계속 내가 보장받는 기간까지 보험료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세까지 내가 보장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하면 100세까지 돈을 내시는 거예요. 그런데 3년 갱신하고 적혀 있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3년마다 보험료가 오를 수도 있고 안 오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다시 재산정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3년 갱신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년 갱신 써 있으면요. 1년마다 재산정하는 거고요. 5년 갱신 그러면 5년마다 재산정하는 거고 10년 갱신하면 10년마다 재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3년 갱신이라고 하는 것은 3년마다 보험료가 오를 수 있는 그런 부담감이 좀 있다라는 건데 실손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표준화 실손이라고 해서 모든 회사가 지금 공통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2009년도 이전에는 3년 갱신도 있었지만은 현재는 전부 다 1년 갱신에 15년 만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실손 의료비는. 근데 실손 의료비 외에 다른 담보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들을 갱신이냐 비갱신이냐 이런 것들을 그래서 한번 따져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문자 주신 분 같은 경우에도 내가 증권 안에 내가 갱신이라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지 그리고 어떤 담보가 갱신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살펴보시고 그리고 계산도 해보시고 체크도 한번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자 풀어드렸고요. 이번에 또 문자 상담 해드릴게요. 5369님께서 문의 주셨거든요. 내용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는 60대 초반의 여성입니다. 암을 수술한 지 3년이 지났고요. 지금 종신보험에 가입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배명남 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암 같은 경우는 완치 5년 후면 종신보험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3년이 지났다고 하니까 그 심사를 통해서 가능 여부도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현재 이제 뭐 잔존함이 있는지 상태가 어떠신지 지금 현재까지 치료 중이신지 이런 걸 확인해 보시고 심사를 통해서만 가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 3년이 지났다고 하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2년 정도 더 기다리셔야겠네요. 예, 완치를 꼭 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건강하게 지내시다가요.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저 이번에는 전화 연결을 또 받아보겠습니다. 어떤 분이 연결이 되셨을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예, 어떤 점이 궁금하세요? 요즘 TV에서도 이제 실손 의료비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예. 이제 좀 준비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제가 지금 가입해 놓은 보험이 있는데, 좀 부족한 게 있나 좀 분석 좀 받고 싶어서요. 아, 지금 실비보험은 없으세요? 네. 어떤 보험이 있으세요? 에이스 아메리칸 화재보험에. 예. 예, 하나 있고요. 예. AIG 생명에. 예. 암보험 하나 있어요. 아, 언제쯤 가입을 하셨어요? 2005년도랑 2008년도요. 유지를 꽤 잘 하고 계시네요. 저희가 이 보험 네. 들고 가도 되는 건지 보장 내역을 좀 봐드리면 될까요? 네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나이대가 네. 혹시 어떻게 되세요? 네, 40대예요. 40대시고 지금 좀 건강하신 편이신가요? 네, 건강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예, 시청자께서 문의하신 내용 정리해보겠습니다. 40대 여성분께서 연결이 되셨어요. 실비보험이 없으시다고요. 또 보험 가입한 지 꽤 오래됐는데 보장 어떤지 궁금해하시고요. 어떤 보장을 추가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주셨거든요. 맹전문가님께 여쭤볼게요. 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그 보험을 굉장히 오래전부터 준비를 하셨어요. 네. 네, 혹시 지금 증권 갖고 계세요? 증권이요? 네. 네. 예. 증권에 보시면 네. 에이스 아메리카 화재보험 거 보면은 퍼펙트 의료보장 있잖아요. 네. 그게 2005년도에 지금 가입하신 걸로 저희가 받아봤는데, 네. 이게 10년 만기로 지금 끝나신 보험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증권만 갖고 있다 보니까 언제 끝난지 지금 잘 모르셨던 것 같은데, 네. 네, 이게 끝난 보험인데 이제 오래전에 가입은 했고, 보험료가 또 오랫동안 한 10년간 돈을 내다 보니까, 네. 요즘엔 또 자동이체로 빠지니까 이것저것 돈 많이 빠지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체크를 잘 못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가 살펴본 바로는 이 네. 보험이 끝났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돈을 내시고 10년 동안 보장 받으시고 그냥 끝난 거예요. 그럼 저 하나밖에 없는 거네요, 보험이. 네네. 그래서 지금 퍼펙트 케어 의료 보장 같은 경우에는 만기가 되셨는데, 이 만기금이 네.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아마 문의를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험사에. 그래서 아마 우편물로 이런 안내문이 네. 갔을 텐데, 네. 2015년도에 그러니까 만기가 되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2015년도쯤에 무슨 우편물을 받아보셨어야 되는데, 네. 그때 아마 체크를 못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보험회사에 한번 의뢰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만기 환급금이 있다라고 하면 돌려받을 돈도 있으니까요.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 네. 그리고 이제 원스토어 안보험 같은 경우에는 안보험이세요. 이거는. 네. 네. 그리고 내추럴하고 급성 심근경색증 진단비를 이제 1,000만 원씩 받을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사전에 지금 실손의료비가 지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네네. 그러면은 실손의료비하고 지금 암 진단비는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필요하고 준비되어 있다고 보는데, 이거 외에 또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요즘 보니까 주위에서 하도 아픈 사람들이 많아가지고요. 예. 예, 수술하시는 분도 많고 하는데, 허리가 아파서 이제 디스크로 막 수술하는데도, 네. 1,000만 원도 넘게 막 나온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보험 하나 갖고 될지는 잘 모르겠어서, 그리고 네. 지금 요즘 계속 이제 TV 봐도 계속 이제 보험료가 계속 사람들이 워낙 건강보험 많이 해가지고 적자다 네네. 이런 얘기 뉴스 많이 봐가지고요. 예, 나중에 제가 이거를 진짜 제가 수입이 나중에 이제 정말 돈도 못 벌고 이럴 경우에는 제가 내 돈 주고 병을 못 고치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저 지금 그래도 젊었을 때 조금이라도 준비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현재는 이제 건강하신데,
네. 향후에 내가 돈도 못 벌고 그때 가서 내가 뭐 보험도 없으면 치료비나 이런 거 네. 걱정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죠. 수술비 이제 말씀하셨는데 네. 그 40대에 지금 보험을 내가 굉장히 많이 준비하려고 그러면 생각보다 네.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꼭 필요한 것들 위주로 일단 우선순위를 정해서 먼저 네. 준비를 하시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암 진단 네. 자금이 그 현재 준비되는 게 4천만 원 정도 돼요. 그러면 네. 어느 정도는 충당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보험료로 봤을 때 암보험료가 좀 가장 비싸다고 지금 볼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비싼 걸 지금 잘 해놓으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일단 실손의료비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니까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여성분이니까 수술비를 중복해서 받으신 분이 아마 수술비는 정액보험이라고 그래서 어느 회사에 얼마가 가입돼 있든 내가 수술을 하면 다 받습니다. 합해서. 그래서 아마 그 아시는 분이 1,000만 원을 그래서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그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준비하라는 게 아니지만은 여성은 여성에 관련된 그런 수술을 좀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현재 내가 좀 준비해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일단은 실손의료비 먼저 준비하시고 예. 그 다음에 수술비 네. 준비하시고 그리고 2대 진단비가 조금 더 약하세요. 뇌출혈이기 때문에 뇌경색 만약에 진단을 받으면 보상을 네. 못 받거든요. 뇌출혈 같은 경우에는. 예. 그러니까 뇌경색 진단 받을 때 보상받을 수 있는 뇌졸중 진단비를 조금 더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금액을 너무 많이 포괄적으로 준비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내가 필요한 것들 먼저 준비하신 다음에 네. 적정한 선에서 내가 조금 더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부분을 조금씩 채워가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크게 무리되지 않으면서 좀 준비가 되실 것 같아요. 근데 현재는 암보험 외에는 네. 현재는 특별히 없기 때문에 하나씩 조금 살펴가면서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예, 시청자님. 네. 예, 더 궁금하신 거 혹시 있으세요? 아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저희 맹충호 전문가께서 말씀하신 거 예. 아마 메모도 하면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예, 또 궁금한 거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시간이 다 돼서 상담은 여기까지만 진행할게요.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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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연락 감사합니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보험플랜 119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방송 마치기 전에 내일 라이프 플랜 A 강의 예고 간단히 해드릴게요. 살면서 사고나 질병으로 수술받게 되는 경우 굉장히 많죠? 우리가 이제 보험을 준비할 때 실비보험을 먼저 준비하고 진단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수술비 보험을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많이 드리는데요. 이렇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수술하게 되면 목돈이 되는데 이 수술비 보장을 어떻게 하면 든든하게 가져갈 수 있을지 내일 설명해 드리는 시간 갖는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저희에게 또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참여 방법 소개해 드릴게요. 예, 방송 끝난 이후에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증에 대한 상담은 계속됩니다. 02-3153-2666번으로 전화 주실 수 있고요. 013-3366-0110번 문자 참여도 하실 수 있는데요. 상담과 컨설팅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십시오. 빠르고 정확하게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해 주신 두 분의 전문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저희는 내일 오전 11시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